기간조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하루 10분 귀간조한다. 핸드피스 최근에 국가고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스 될 것 같은데 핸드피스가 뭐죠?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합니다. 충치 치료할 때 그르르륵 하고 파내는 거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결국은 치즈를 깎아낸다. 충치 치료한다. 핸드피스예요. 치면 열구 소화전색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코팅을 해줘요. 그러면 음식물이 덜 끼겠죠?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예요. 왜 애기들 실란트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치아에 홈을 메웁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치면 열구 소화전색법 치과에도 나오고 의료법규에도 나오잖아요. 치아 중에서 영구치와 유치가 있습니다. 유치 중에서 제일 먼저 교환되는 치아는요. 하악유중절치입니다. 아랫니 2개가 제일 먼저 교환이 되고요.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아래 6번. 하악 제1대구치입니다. 치과에 취업을 했어요. 의사를 우리가 어시스트 할 때 의사가 오른손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 석션 팁. 침 빼줘야 되잖아요. 물 빼줘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일을 하면 안 겹쳐요. 그런데 왼손으로 하면은 둘이 자꾸 부닥친단 말이죠. 의사가 오른손으로 진료할 때는 간호조무사도 석션을 오른손에 잡는다. 석션하는 거 치과에 취업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철분제 중요한 거요. 철분제는요 몸에서 소화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지만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거. 칼슘제는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된다. 수근관 증후군 가장 중요한 거 팔렌 검사입니다. 여러분 손등을 이렇게 맞대보세요. 1분 동안 있어보세요. 손끝이 막 저리고 아프다 하면은요. 아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걸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 있어요. 등장성 운동이 이번에 나올 차례죠. 힘장자입니다.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이 대표적인 등장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수혈을 하려고 합니다.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 검사를 한다. 협심증, 심근의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이 관상동맥이 심장동맥 아니겠어요? 이게 좁아지면 심장이 아프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트로글리세린 이 협심증 약을 혓바닥 아래에 설아 투여하면은요 물도 없이 30초 이내에 녹아요. 그러면 혈관이 확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증, 심근의 괴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약발도 안 먹어요. 30분 이상 아프면요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119 타고 응급실 가겠죠?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합니다. 절대 안정하죠? 심전도 EKG 검사하고요. 모르핀을 정맥주사 IV로 해서 흉통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약발 잘 받는 순서 뭐예요? 정근, 피경.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로 먹는 거가 맨 마지막이다. 기억하시죠? 심천맥박, 부정맥에 있는 환자는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야 된대요. 심장이 불규칙하니까 심천맥박으로 정확하게 1분을 잽니다. 동정맥루, 투석하는 분들에게 인조혈관, 굵은 인조혈관을 몸에다가 심는 거예요. 동정맥로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한다. 이게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인공 혈관을 집어 넣었는데 여기다 압력을 주지 않는다. 800에 안 한다. 여기 혈압 주면은 혈압 꽉 쫄리죠. 혈압도 안 잰다.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웬만하면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가 막혀서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싸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절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방광 세척을 하는데 세척액은요. 식염수는 식염수인데 멸균 생리식염수. 아랫배에 뜨뜻한 찜질을 한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중요하죠. 도입, 전개, 종결. 보건교육의 평가 유형 중요하죠. 전, 중, 후. 전진, 신하의 전진이요. 중형차를 탄다. 이렇게 구독자님이 초성 알려주셨죠? 도입, 전개, 종결.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폐소생술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일단 도입부에 쫙 그냥 그 드라마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 동기가 높여지면서 주의가 집중되겠죠? 전개, 본격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작하는 게 전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요. 최근의 지식을 확신감 있게 제시하는 게 바로 전개예요. 그다음에 종결,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해주고 썸머리하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결론 종결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요.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하는 게 결론 종결이에요. 요번에 도입이나 전개 유력하지 않나요? 주의 집중하세요 하는 거는 도입부고요. 본격적인 교육하는 것은 전개고요. 마지막에 요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종결 단계이다. 교육을 평가하는 유형에는 전, 중, 후. 여러분 전, 중, 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전진, 진단평가, 중형차, 중형, 중간에는 형성평가, 교육 후에는 총괄평가를 간다. 문제 맞춰보세요. 보건교육 실시 전, 어쩌고 전 하면은 전에 동그라미 치고 전진, 진단평가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건교육 평가 중 하면 중형차야. 중형, 형성평가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총괄평가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총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요번에는 진단 아니면은 형성평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도입이나 전개 갈 것 같습니다. 학습의 동기를 높여준다? 주의 집중시킨다? 도입부죠. 도입부. 폐암 사진 딱 던져준다? 도입이에요.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최근에 나왔었죠?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요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구추. 요게 조금 특이하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이다. 의료 2는 누구냐? 의사와 간호사이다.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이다.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사산진단서 누가 띄냐? 하조의한. 사산진단서는요. 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가 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사조의한, 사산진단서는 사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가 뗄 수 있다. 결핵 의사 환자가 연속 2번 나왔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 나올 차례 아닌가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었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이다. 잠복이야.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결핵 감염 검사, PPD 테스트에는 양성이지만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에는 음성이다 이거예요. 양성과 음성이 나온다고 하면요. 잠복 결핵 감염자로 가세요. 벌칙 볼게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이거 역시 3.3이에요. 요거 좀 유력하지 않나요? 3.3 중에서 맨날 환자 비밀 누설 나왔거든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 하면은 3.3이 되는 거예요.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해요.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은요, 혈액을 응고시켜요.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 뭐가 있을까요? B형 간염 주사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BCG는 언제 맞죠? 한 달 이내에 맞는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어. 그럼 못하러 한 달 기다리겠어요? 출생 당일날 맞는다. 그리고 비타민 K 주사. 아기가 피가 잘 안 멈춰. 가족력이 있어. 그러면 첫날 비타민 K 주사 맞을 수 있다. 어디다 맞아요? 허벅지, 외측 강근. 허벅지에다 이쪽에 한 방, 이쪽에 한 방 맞을 수 있다. 성인은 주사 어디다 맞죠? 둔부의 배면.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위치 맨날 나오죠? 오른쪽, 왼쪽. 우리 기준 아니에요. 대상자, 환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여기 쇄골뼈, 왼쪽은 젖꼭지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3, 2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맞으시라고 했는데 요즘에 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쇄골뼈 아래잖아요. 근데 오른쪽 젖꼭지 아래. 왼쪽 쇄골뼈 이 반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요즘에 이 출제위원들이 귀간조를 보시는지 제가 찝어준 거에서 또 약간 변형해서 나와요. 오른쪽 왼쪽인데 쇄골뼈 오른쪽 쇄골뼈 왼쪽 젖꼭지 아래라는 거 그림으로든 말로든 아셔야 돼요.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가슴 아래.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의원,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가 1차 보건의료죠.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도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1차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이 WHO에서 접근의 필수 요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요거 나올 차례 되지 않았어요? 접근성, 문턱이 낮아야 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된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어도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의원도 이용하고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특징, 접수주지입니다.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접근성은 많이 나왔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하루 10분 귀간주한다.